이 책은요, 진짜 제 친구 효기심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다요 위에 평상시에 니네 이름 뭐뭐뭐라고 써져 있던 게 바뀌어 있습니다.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인간 간다요의 본심, 진심. 그동안 기강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간청단과 간다요는 공격을 하며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심을 담아서 위에 제대로 된 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존경하는 간청단, 믿어주세요. 제 본심 믿어주세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산북수의 김선식 대표님의 요청에 따라 제 친구 효기심의 책 광고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무료예요. 무료 광고. 효기심과 간다요의 지난 30년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그 우정을 의미함으로써 오늘 김선식 대표님의 요청에 따라 뜻깊은 날로서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날입니다. 이 인간 100만 채널 때려치우고 개털됐잖아요. 이제 책 팔아서 인세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간다요 효기심의 친구로서 도와줄 필요성을 느끼고 무료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진짜 알아주셔야 돼요. 인간 간다요가 무료로 광고하는 거 진짜 알아주셔야 돼요. 정말로. 예? 뒷광고 아니냐고요? 광고인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뒷광고 드립이 나와? 이런 앞광고가 어디 있어? 이건 진짜 앞을 뚫었어, 얘들아. 친구로서 요 정도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무료로 광고해주게 됐어요. 진짜로. 내가 근데 진짜로 내가 오늘 이거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 내가 진짜 이 효기심이란 인간의 그늘에 가려져서 음지 취급을 받고 항상 검색하면 이 인간만 뜨고 아키네이터에서도 이 인간만 뜨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나와. 얼마나 이 개탄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렇게 된 이상 이 사람의 그늘에 가려져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에요. 자외선 차단제 일부러 바르는데 그늘에 가려져서 자외선 안 받고 피부 미백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김선식 대표님 언급하는 게 이게 사실 다산북스랑 조율된 부분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고 컷 편집을 하든가 말든가 나중에 편집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간다요 생뱅에서 김선식 대표님 밈이 점점 형성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바라던 건 아닌데 이거 한두 번 언급밖에 안 했는데 자꾸 김선식 대표님 밈이 생기고 있어. 선식 드시는 김선식 대표님, 와, 고리원전 옆에 핵 폐수급 진짜 개드립이었어. 진짜 진심으로. 야, 그리고 오늘 이 좋은 날에, 이 영리활동적으로 좋은 날에 판매 수익급 기부하시나요 하면서 그 알잘딱 안 되는 애들 다 쳐내라. 인제 지금 뭐 당기순이 나올까 말까 한데 거기서 무슨 기부 드립 치는 애들 싹 다 쳐내라. 초반부터 그냥 사람 굶어 죽게 만들라고 진짜로. 누구한테 지금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예? 왜 본인이 흥분하세요? 제 친구가 요새 사정이 어렵잖아요. 갑자기 또 기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 친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일단 인간 간다요의 절친 효기심의 책 제목,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누가 왕이 대단했다, 위대했다, 대감이 대단했고 뭐 영의정이 좌의정이었는데 양반이 어떻고 귀족이 어땠고 막 이런 위인들, 어떤 특정 왕과 황제일 때 전성기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로부터의 역사, 이런 식으로 위로부터의 역사를 너무 많이 배워왔어요. 조선의 왕이 개쩔었고 장수왕이 개쩔었고 선덕여왕이 개쩔었고 광개토대왕 개쩔었고 그 왕들이 개쩔었던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양반들이 개쩌는 통치와 정치를 했던 말건 간에 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정복전쟁을 했어요.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겠죠.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은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뭐 그런 정복전쟁을 아예 안 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그 특정 왕을 중심으로만 역사를 배워오니까 아래의 일반 국민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 양반들이 실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도 좀 애매합니다. 요즘엔 좀 이런 아래로부터의 역사, 실제 국민과 특정 시대의 특정 국민들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실제로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가르치시려는 학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곤 있는데 아직 멀었다. 이걸 좀 분명해야 됩니다. 황제는 정치꾼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정치꾼들 욕 많이 하죠. 정치인들 욕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뛰어났던 왕들은 이들과 다르고 현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위대한 전성기, 우리의 역사에서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던 황제,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도 아니라 그냥 위대한 분이지라고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뛰어난 왕이 있었지만 그
뛰어난 왕도 정치질과 정치를 잘했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양반들도 정권 지지율 박살났으면 농민들이 난 일어나서 뭐가지 날렸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정치를 열심히 하려다가 실패해서 민중의 난으로 뭐가지 날아간 왕들 널렸습니다. 전 세계에 너무너무 고대, 중세, 근대까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도 정치인, 정치꾼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호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의 목차가 10개예요. 첫 번째가 뭐야 지금? 종교는 권력에 좋은 재료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유. 왜 했어? 로마가 기독교를 왜 국교화했어요? 로마라는 국가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조진다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로마가 황제 정치를 했었죠. 로마 제국 때 이제 그죠? 아우구스투스처럼. 근데 계속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민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딱 중심이 잡히게끔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넘사벽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죠.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황제를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 가선 이렇게 합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보호해주는 위대한 성인인 것처럼 성스러운 기독교의 성인인 것처럼 보여주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로마는 나중 가서는 지들이 초반은 그렇게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했으면서 기독교는 짱! 그 외에 이교도는 전부 다 악마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요? 해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황제와 왕은 정치인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위대하고 대단했던 왕께서 계셨지만 개털인 왕색 있었고 그냥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환상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왕과 황제도 본인들이 해먹는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한 노력을 대부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6장 보이나요? 유럽에도 이완용은 있었다. 지구에서 사라진 폴란드. 자, 이 사진이 뭐냐? 원래 폴란드가 이만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1차 때 이만큼, 2차 때 이만큼, 3차 때 여기까지 다 사라집니다. 이거를 대부분 외세의 침략 때문에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폴란드에 있던 귀족들은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자기들의 귀족 지위를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다른 나라의 나라 팔아먹어가면서 바치다가 폴란드가 사라져간 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요인이에요. 근데 폴란드는 그냥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때문에 사라졌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따지면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에요. 독일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만 나쁜 애들이다 하면서 욕하는 거야 그냥. 왜 그들만 욕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환영했고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나라를 팔아먹고 이 사람들도 같이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한반도에 과거 일본이 쳐들어왔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었어. 중국이 쳐들어왔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쳐들어온 국가만 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동안 대비를 안 했는가? 대비는 누가 했었어야 돼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정치꾼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완용 같이 대놓고 나라 팔아먹고 이런 사람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잘 막기 위해서 대비를 했었어야지. 그 대비도 제대로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도 욕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항상 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욕만 하는 거야 그냥. 이완용 욕하고 쳐들어온 나라 욕하고 욕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 책에서 6장에서 폴란드가 러시아, 현재의 독일이었던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까고, 그리고 폴란드 귀족들도 굉장히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함께합니다. 화살을 자꾸 밖으로만 돌려요. 안에도 있었는데. 자, 9장 살기 힘들지 황제정으로 돌아가자. 나폴레옹의 등장. 나폴레옹은요 포퓰리즘의 달인입니다. 사실 저 양반 일부러 자기 영웅처럼 보이려고 언론사 이용해가지고 기자들 이용해가지고 기사 퍼뜨리게 만들고, 당시엔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화가들이 중요했거든요. 화가들한테 자기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영웅적으로 보이게끔 그림 그려가지고 그 그림 프랑스 본토에 보내가지고 보여주게 하고, 그런 거 굉장히 달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정치인입니다. 왕과 황제, 귀족,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봐야 돼요. 이 책의 끝부분에 마치면서에 효기심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주의가 당연한 현재에도 과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수많은 대중들이 정치꾼들에게 과거로 따지면 왕이죠. 귀족이나 그 양반들한테 선동당했던 것처럼 지금 그냥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 꼴리는 대로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지지했다 아무런 판단에 대해서 그냥 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 선동하는 사람들한테 다 위탁하고 제가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하는 거야. 계속 옛날에는 계급제라던가 신분제도라던가 왕이나 그런 어떤 절대왕권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나 그런 거지 지금은 아닐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게끔 변했을 뿐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뭐 집구석에 있는 뭐 전자기기가 대자전구로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것만 바뀐 거지 인간의 뇌가 바뀌거나 인간을 후려치면서 대중을 후려치면서 정치해 먹으려고 하는 정치꾼들이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안 그런 정치인들도 있다? 인정.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은 권력 욕구에 의해서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저 위에 있는 1급 공무원, 장차관,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뭐 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만 해먹고 지만 잘되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들은.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잘 노려보면서 하이에나처럼 그냥 항상 주시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제 친구 효기심이 그동안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면서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달려오고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채널 때려치우고 이제 쓴 책이 바로 효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책 표지 마음에 드시나요? 기깔납니다 여러분들. 다산북스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현재 한 407페이지예요. 목차가 한 10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차에 한 30에서 40페이지예요. 한 목차가 3, 40페이지니까 좀 책을 볼 때 피로감도 덜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책이 쉬워요. 책의 주제와 내용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읽기에도 아주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검색하면서 보기에 충분한 아주 쉽고 잘 쓴 책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저는 저 책 쓴 본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뭐예요? 애들이든 어른들이든 남녀노소 볼 수 있는 책을 컨셉으로 책을 냈다. 그리고 단독 이벤트 간다요 채널의 단독 이벤트 효기심의 책과 관련해서 오로지 간다요 채널에서만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기 머그컵 원해? 저 이모티콘 이 이모티콘 3개가 박혀있는 머그컵을 300명까지 드린대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근데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머그컵 단가 셉니다. 단가 상당히 세요.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다산북스의 김선식 대표님께서 결국 결제를 해주셨다. 정말로 여러분들 머그컵을 100명도 아니에요 200명도 아니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무려 300명을 머그컵을 뿌리라는 결제를 해주신 우리 김선식 대표님께 박수. 자, 이 영상 아래에 지금 상단 댓글을 보시면 당신이 책을 구매한 이후에 인증샷, 구매 인증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간다요가 추첨하는 게 아니라 다산북스 직원분들이 야근을 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300명에게 머그컵을 드린다고 합니다. 무려 300명에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 머그컵에 박혀있는 저 매기 그림 있잖아요. 저게 간다요 공식 카페에 팬분이 계속해서 간다요 이모티콘을 그려주시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평범한 주부신데 주부님이 팬심으로 그렸던 거를 간다요가 판단했을 때 효기심이 책을 냈을 때 만약에 이벤트를 한다면 간다요의 팬분이 저 그린 그림을 넣으면 이모티콘을 넣으면 정말 의미 있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간다요가 저 이모티콘을 넣자고 얘기했습니다. 닉네임 고수맛 고등어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간다요 매기 스티커 이거는 예스24에서만 사은품을 예스24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끔 다산북스에서 좀 만드셨대요. 그래서 다산북스에서 어떤 그 무슨 책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게끔 예스24의 사은품으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스티커예요. 보면은 간다요 로고, 매기 스티커, 간다요가 이제 평상시에 말하던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 제가 꼭 좀 넣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저게 없으면 우리 존경하는 간청단분들이 이 예스24에서만 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 매기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넣으라고 꼭 좀 제가 다산북스
주유소에 연락해서 넣어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취소된 것도 있어요. 스티커 중에 요것도 넣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결제가 좀 취소됐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스티커에 넣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다요의 친구 호기심에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대부분의 도서구매 사이트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많이들 사세요. 이번에 제 친구 그 돈 좀 벌게 몇 년 동안 적자였대잖아. 오늘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